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예상을 웃도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에 미국 노동시장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이제 번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개선이 되었는데요. 연준에서 그간 고강도 긴축을 이어가는 근거 중 하나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타이트한 고용 상황을 언급해 왔었습니다. 이번 지표로 노동시장 과열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가 되었고요. 그로 인해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오랜만에 상승으로 이어졌고 나스닥은 전저점을 깨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매도 압박이 과도해져서 잠시 휴식 기간을 갖는 중이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덕분에 이제 증시가 움직일 가능성과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라서 큰 반등이 나타난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역사적 과거로 보았을 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상승이 나왔던 만큼 확률은 낮지만 연말 랠리가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도 이번 연말 랠리도 찾아와 주었네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빅스지수 역시 박스권에서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가 최근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은 내년에 달러의 추가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하였는데요. 현재 원달러가 1262원으로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고점에서 환전을 해서 주식을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증시의 하락과 함께 손실에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헤지펀드는 앞으로 10에서 15% 정도 더 하락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내년 초까지 현금 준비를 다시 해 두어야겠습니다. 전기차 섹터주를 살펴보면 리비안이 5%, 테슬라가 다행히도 8%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EV 시장을 이끌어 주었고요. 루시드는 플러스 5.02%가 상승을 하였고 애프터 장에서는 플러스 0.3%가 상승을 하면서 6.72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더플로에서는 라지 스케일에서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가 나온 것과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도 매도가 약간 더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테슬라, 리비안, 그리고 루시드가 오늘날 더 높이 치솟은 이유에 대해서는 테슬라는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호의적인 전망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선 기사 내용과 같이 높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 세 가지 고성장 EV 주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23년 이 세 가지 EV 업계 리더에게 다양한 결과로 나타날 줄 것인데요. 2023년 루시드에게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일단은 페이즈2 공장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생산량을 급격하게 받쳐줄 퓨어 모델의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래비티 역시 예약 판매를 실시를 하면서 예약 판매 대수를 점차 늘려갈 것입니다. 2023년 한 해의 가장 중요한 대량 생산의 길목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대량 생산 꼭 이뤄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22년 마지막 1거래일이 남았고요.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관 점유율에서는 724개의 기관이 들어와 있는 것과 678개의 롱 포지션, 그리고 이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71.44%의 기관 점유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8일과 29일에 보고가 된 매수 목록 중에서는요,
피델리티 미드캡 인덱스 펀드에서 상당수량 매수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반대로 매도한 목록 중에서는 나스다백 커버드 콜 ETF에서 상당수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터키가 EV 제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석유 생산 또는 의존과 관련된 국가들이 이제는 EV로 미래를 준비를 하는 모습이고, 고가의 차량은 아니지만 중저가형 모델이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 중저가형 모델에 피 터지는 싸움이 상당히 예상이 되는 가운데, 사우디의 최초의 EV 시어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이제 폭스콘과 합류를 하여서 2026년까지 15만 대에서 17만 대까지의 EV를 생산 목표에 다가서려 수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제 루시드가 애리조나 공장 페이즈 2 완공과 함께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한다면 PIF의 대주주로서 이러한 기술력과 노하우 등을 모두 전수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PIF에서 어떻게든 루시드를 성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루시드 측에서 현금이 부족해지기 시작을 하였을 때 PIF에서는 12월 22일에 10.67불에 915 밀리언 달러 추가 매수를 한 것을 아실 텐데요. 이렇게 이제 PIF에서 오퍼링을 통해서 자금을 쏟아붓고 보유 수량을 늘리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 사격을 하는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펀드 소유권은 1.1 빌리언이 되었고 대주주임을 확실하게 증명을 하였습니다. 최근 사우디 웰스 펀드 인베스트먼트는 1.52 빌리언 캐피탈 레이즈를 통해서 조달을 하였고요. 나머지 600 밀리언 달러는 마켓의 오퍼링을 통해서 56.2 빌리언 쉐어를 조달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주가는 하락을 하였지만 내부자 신뢰도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한 피터 롤린슨의 기술 개발 및 사업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CEO를 교체할 경우 루시드는 심각한 좌절을 겪을 수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피터 롤린슨의 영향력이 정말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 사우디와의 관계에서도 아직까지는 CEO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도 판단을 해도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월스트리트에서는 다소 박한 평가를 주었는데요. 3개의 매수와 2개의 홀드, 3개의 셀을 받은 것과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은 14.74불로서 앞으로의 131%의 상승 잠재력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장은 애널리스트들도 어쩔 수 없는 장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고점 대비 너무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라서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앞으로 실적이 점점 좋아진다면 이전에 급격한 상승을 한번 다시 느낄 수 있는 날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때 기분 다시 한번 느껴서 모든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2023년이 다가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한파가 찾아오고 폭설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도 루시드의 딜리버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딜리버리를 받은 분들의 인증샷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과 지나가는 길에도 서비스 센터에 서 있는 수많은 루시드 차량들을 찍어주는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드림 드라이브를 위한 테스트 차량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또 한 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가능성을 암시를 해주는 것 같네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